50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에겐 다른 남자가 있었다. 반백년을 함께한 아내가 낯선 남자와 웃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단란했던 우리 가정. 하지만 오늘 아침 아내의 휴대폰에서 본 한 장의 사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진 속 아내의 표정은 나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렇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미소였거든요. 73세의 내가 5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표정을 말입니다. 평온했던 은퇴 후의 나날들. 작년 12월 나는 37년간 다닌 건설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처음엔 갑자기 한가해진 시간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아내 영숙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여행도 가고 손자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영숙이는 그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진짜 기쁨이라기보다는 억지로 지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은퇴 후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같이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시장도 함께 보러 다녔죠. 오후에는 평상시 못 보던 TV 프로그램도 함께 시청하고 저녁엔 큰아들과 작은딸이 번갈아가며 손자들을 데리고 놀러와서 온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이는 여전히 6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키 158cm의 단정한 체구에 곱게 파마를 한 회색 머리카락, 언제나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죠. 우리 여보, 나이 들어도 참 예쁘네.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럴 때마다 영숙이는 수줍어하며 손사래를 치곤 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예쁘다는 소리예요. 정말. 하지만 그 표정에는 분명 기쁨이 있었어요. 1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영숙이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냈죠. 아, 참. 여보, 내일 옛날 직장 동료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나는 그저 아내가 사회생활을 즐기는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영숙이는 결혼 전에 동네 은행에서 3년 정도 일했었거든요. 50년 넘게 가정만 지키며 살아온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니까 실컷 즐기고 와. 밤늦게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택시 타고 들어와. 그날 영숙이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결혼 30주년 때 사준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하고서 말이죠. 그때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기 싫었던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아내의 잦은 외출. 2월이 되면서 영숙이의 외출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어느새 거의 매일이 되어버렸죠. 그것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여보, 또 나가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그냥. 시장 좀 보고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영숙이는 대답할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이었어요. 평소라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씩씩하게 대답하던 아내였는데 말입니다. 더 이상한 건 복장이었습니다. 평소 집에 있을 때는 편한 추리닝이나 집옷을 입고 지내던 영숙이가 외출할 때마다 마치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입기 시작했어요. 화장도 전보다 훨씬 진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영수가, 오늘 특별한 모임이라도 있나? 왜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나가?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수록 더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며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를 보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의구심 정도였어요. 설마 우리 영숙이가? 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요.
외출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오후에 나가서 저녁 7시쯤 들어오던 것이 어느새 오전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늦었네. 배고프지 않아? 밥은 먹고 왔어? 네,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여보는 드세요. 그러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예전엔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해주곤 했는데 이젠 그런 얘기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수가 요즘 어떤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는 거야? 나도 알만한 사람들이야? 그 순간 영숙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냥 옛날 직장 동료들이요. 여보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 은행에서 일할 때 동료들? 그럼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겠네? 네. 뭐 그렇죠. 대화가 자꾸 어색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우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낯선 향수 냄새. 3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이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는데 현관에서부터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이었습니다. 영수가 새 향수 샀어? 냄새가 좋네. 아, 네.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영숙이는 또다시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향수 냄새는 거실까지 따라왔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내가 사준 적 없는 새 옷들이 여러 벌 걸려 있는 거예요. 연한 노란색 원피스, 하늘색 카디건, 흰색 블라우스. 모두 영숙이가 평소 즐겨 입던 스타일과는 다른 한결 젊어 보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영수가 이 옷들은 언제 샀어? 내가 기억 못하는 사이에? 아, 그냥. 친구랑 쇼핑하다가 예뻐서 샀어요. 여보한테 말하기 그래서. 왜 그래? 옷 사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예쁘게 입으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아내가 자신을 꾸미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탓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69세의 나이에도 아름다워지려 애쓰는 아내가 기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날 밤 영숙이가 샤워하는 동안 우연히 그 향수병을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향수병에 적힌 가격표를 보니 3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비싼 향수를 사본 적은 없었거든요. 영숙이가 평소 쓰던 건 마트에서 파는 1만 원짜리 향수였는데 말이에요. 그날부터 잠이 잘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영숙이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우리 영숙이가.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래된 친구라던 남자. 4월 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숙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영숙 씨 계신가요? 아, 지금 외출 중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영숙 씨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박민수라는 남자는 키가 175cm 정도로 나보다 조금 작았지만 자세가 반듯하고 인상이 온화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친구요? 영숙이한테서 얘기 못 들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요. 혹시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그 남자의 말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오래된 친구라고 하면서도 영숙이의 외출 스케줄을 잘 아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평소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처럼 말이에요. 글쎄요. 보통 저녁에 들어오는데요. 아, 그럼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박민수라는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숙이가 돌아오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영수가 박민수라는 사람 알아?
순간 영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박, 박민수요? 왜 그런데요? 오늘 낮에 집으로 찾아왔어. 당신의 오래된 친구라고 하던데. 영숙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옛날 직장 동료예요. 가끔 연락하는 사이인데. 왜 집까지 찾아왔을까요? 직장 동료라고? 그럼 은행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네. 뭐 그렇죠. 하지만 영숙이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뭔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내가 쳐다보면 황급히 핸드폰을 치우곤 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아, 그냥 친구들이랑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혹시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연히 본 사진 속 미소.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영숙이가 또다시 외출을 하고 난 후 안방에서 빨래를 정리하다가 영숙이의 핸드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핸드폰을 두고 나가는 일이 없는 아내였는데 말이죠. 한참 후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수님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박민수가 맞는 건가?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며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1974년 10월 15일. 영숙이는 평생 이 날짜를 모든 비밀번호로 사용해왔거든요. 핸드폰이 열리고 메시지를 확인하려던 순간 갤러리 앱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사진들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영숙이와 박민수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영숙이의 표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미소. 두 번째 사진은 둘이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숙이가 박민수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둘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친구 사이의 포옹이 아니라 연인들이나 할 법한 그런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놓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더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영수가 오늘도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 마이너스 민수님. 저도요, 오빠. 이런 사랑을 이 나이에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영숙이. 내일도 만날 수 있지? 민수님. 물론이죠. 남편은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영숙이.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나를 속이면서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거실로 나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숨겨진 휴대폰 메시지.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숙이가 외출할 때마다 초조했고 들어올 때마다 그 사진들이 떠올라서 제대로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며칠 후 영숙이가 샤워하는 동안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영수가 어젯밤 남편이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어? 마이너스 민수님. 조금 그런 것 같긴 했는데. 설마 알았을까요? 영숙이. 혹시 모르니까 며칠 조심하자. 50년이나 함께 산 사이니까 눈치챌 수도 있어. 민수님. 네, 알겠어요. 하지만 오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영숙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0년. 우리가 함께한 50년이 그들에게는 그저 조심해야 할 장애물 정도였던 거예요.
더 올라가서 예전 메시지들도 봤습니다. 놀랍게도 둘의 연락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제가 퇴직하기 한 달 전부터였던 거죠.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야. 40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마이너스 민수님. 저도요, 민수 오빠. 그때 우리 참 순수했었죠. 영숙이. 그때 우리가 만약 결혼했다면. 민수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영숙이. 늦었다고?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둘 다 건강하잖아.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 민수님.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민수라는 남자는 영숙이의 옛 연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옛 감정을 되살린 거였죠. 더 최근 메시지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영수가 남편한테 이혼 얘기해 볼 생각은 없어? 마이너스 민수님. 그건 너무 잔인한 일 같아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이너스 영숙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잔인한 거 아닐까? 솔직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민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용기를 내볼게요. 영숙이. 이혼. 영숙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내가 모르는 약속들. 메시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어요. 그동안 영숙이가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던 모든 외출이 사실은 박민수와의 만남이었던 거죠. 내일 오후 2시에 롯데백화점 8층 카페에서 만나자. 민수님. 네, 새로 산 원피스 입고 갈게요. 영숙이. 영숙이가 입는 건 뭐든 예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 민수님. 그 새 원피스. 바로 제가 옷장에서 발견했던 연한 노란색 원피스였습니다. 친구와 쇼핑하다가 샀다던 그 옷이 사실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산 것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서울대공원으로 드라이브하자. 날씨도 좋고. 민수님. 좋아요. 남편한테는 시장 본다고 할게요. 영숙이. 그날이 기억났어요. 영숙이가 시장 좀 보고 친구들과 차 마시러 간다며 오후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었죠. 그때 그 피곤함이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온 피곤함이었던 거군요. 영수가 우리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어때? 2박 3일 정도로. 민수님. 제주도요? 그건 남편이 의심할 것 같아요. 영숙이. 그럼 동창회 같은 핑계를 대면 되잖아. 나도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영숙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민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조심해야죠. 영숙이. 제주도 여행. 그들은 벌써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50년 결혼 생활 동안 영숙이와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는데 다른 남자와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메시지도 있었어요. 영수가 어제 남편이 박민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 민수님.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았죠? 영숙이. 집에 찾아갔었거든.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민수님.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 직장 동료라고 둘러댔는데 믿는 것 같아요. 영숙이.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 50년이나 함께 산 사람이니까 눈치가 빠를 거야. 민수님. 그 남자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온 것도 계산된 일이었던 거네요. 영숙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체를 드러낸 상대 남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박민수라는 남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봐야 했어요. 영숙이의 핸드폰에서 그의 전화번호를 메모해두고 며칠 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맞으시죠? 저는 김영숙의 남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안녕하세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곤란하시다고요? 제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곤란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알고 계신 거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결국 박민수는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날 카페에서 박민수를 다시 마주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묘한 호기심도 있었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간 건지. 박민수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당당한 면이 있었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럼 왜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담담하게 하는 말이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사랑이라고요? 70이 넘은 나이에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게 사랑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와 영숙 씨는 40년 전에 연인 사이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헤어지게 되었죠.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군요. 그때 저는 영숙 씨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죠. 그 후 영숙 씨는 선생님과 결혼했고 저도 부산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박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그럼 부인이 있으시잖아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그래서 우리 영숙이를 찾은 거군요. 처음엔 그냥 옛 추억을 그리워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보니 40년 전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더라고요.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선생님과 함께한 50년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숙 씨가 그러더군요. 50년 동안 한 번도 가슴 뛰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의무감으로만 살아왔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영숙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숙 씨가 선생님께 진짜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박민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돌이켜보니 우리 부부는 정말 평범했거든요. 특별한 로맨스도 없었고 그저 일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왔죠. 나는 직장일에만 매달렸고 영숙이는 집안일과 육아에만 매달렸어요. 영숙 씨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9세가 되어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남자가 그걸 해주고 있다는 것. 대면의 순간 갈라진 진실. 박민수와의 만남 후 집에 돌아와서 영숙이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했던 영숙이가 저녁 9시쯤 돌아왔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 시장 보고.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요. 여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도 박민수와 만났을 거예요. 영수가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영숙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요? 박민수 씨와 만났어. 그 순간 영숙이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박민수. 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왜 만났겠어?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니까 만났지. 여보. 50년이야 영수가. 우리가 함께한 50년이 그렇게 불행했어? 내가 그렇게 못된 남편이었어? 영숙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대답해봐. 50년이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박민수한테는 가슴이 뛰고 나한테는 안 뛰는 거야? 69살이 되어서야 진짜 사랑을 알았다고 그 사람한테 말했다며? 영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 오빠를 다시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민수 오빠라고?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구나. 영숙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영수가 정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50년이 정말 불행했어? 한참을 망설이더니 영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하지만 저를 여자로 사랑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아이들 키우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50년 동안 여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예쁘다고 말한 적은요?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본 적 있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수 오빠는 달라요. 저를 여자로 봐주고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69살이 된 저를 20대 처녀처럼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야? 배신이라는 말은 너무 아파요. 저도 죄책감에 매일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영숙이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박민수에게 가 있다는 걸. 무너져 내린 황혼의 신뢰.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길었던 대화였을 거예요. 언제부터였어? 작년 11월이요. 민수 오빠가 먼저 연락 왔어요. 부인을 잃고 너무 외롭다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어?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그냥 옛 친구로 만났어요. 하지만 자꾸 만나다 보니까 40년 전 그 감정이 되살아나더라고요. 나한테 말할 생각은 없었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영숙이는 박민수와의 만남을 상세히 얘기해줬어요.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만남이었대요. 40년 전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하지만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감정이 깊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박민수가 이혼하자고 했다며? 네. 하지만 저는 망설여져요. 50년을 함께 산 여보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잖아. 영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영수가 솔직히 말해줘. 나와 계속 살고 싶어?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한참을 고민하더니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민수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성으로는 여보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50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이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하기엔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해요. 나는 영숙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아팠어요.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으면서 의무감 때문에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건. 그건 나에게도 영숙이에게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영숙아, 나는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아. 여보,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그게 내 잘못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잘못이 아니라 저희 둘의 궁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박민수와는 궁합이 맞고, 네. 신기하게도 모든 게 잘 맞아떨어져요. 취향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궁합이 안 맞았다니. 그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뭐였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선택의 기로에 선 남편.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이는 여전히 박민수와 연락하고 있었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웬일이세요? 성호야,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만약에 말이야,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무슨 뜻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가정적인 질문이야. 글쎄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순수한 아들의 대답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상황을 안다면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작은 딸 미경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는 잘 계세요? 그래, 잘 계셔. 미경아, 너희 엄마가 평생 행복했던 것 같니? 엄마요? 저희가 어릴 때는 조금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딸의 말을 들으니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요즘 밝아진 걸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그 밝음의 이유가 박민수 때문이라는 걸 알면 혼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모든 걸 덮고 지금처럼 살아가기. 하지만 그럼 영숙이도 나도 불행할 거예요. 둘째, 영숙이에게 박민수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기. 하지만 강제로 끊어봤자 마음까지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셋째, 영숙이를 보내주기.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박민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이번에는 공원에서 만났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민수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영숙이를 정말 사랑합니까?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그럼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남은 인생을 모두 영숙 씨에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숙이가 저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숙 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박민수의 답변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진짜로 영숙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반대로 영숙이가 당신을 선택한다면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영숙 씨가 후회하지 않도록. 그날 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숙이에게 말했어요. 영숙아, 결정했어. 무엇을요? 너를 보내줄 거야. 영숙이는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이제라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보, 조건이 있어. 박민수가 너를 평생 소중히 모신다는 약속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설명할게. 영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대신 행복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5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이는 박민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영숙이가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여요. 아이들은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지금은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도 됩니다. 50년 동안 영숙이를 더 사랑스럽게 대했다면, 더 로맨틱하게 대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인연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군요. 여러분이라면 이 남편의 자리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